내 집 한 채는 필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재테크 책을 읽다 보면 주식 전문가분들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주변에는 대출을 받아서 많이 받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시고 버는 돈은 족족 그 빚을 갚는 데 쓰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당연히 현재 생을 즐길 만한 여유가 없죠. 그러다 은퇴 나이가 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은 거의 없고 부동산 한 채가 전부인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동산이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들도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 집이 좀 가격이 오르면 다시 그 집을 팔고 빚을 또 더 얹어서 새로운 더 좋은 동네 상급지라고 하죠. 상급지로 갈아타고 이런 식의 재테크가 굉장히 투자의 정석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뭐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상급지로 갈아타면 당연히 사는 집의 퀄리티는 좋아지겠죠. 하지만 삶의 질은 그것과 오히려 반비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집을 살 능력이 되고 사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2030의 젊은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부담하면서 이런 식의 재테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무주택자로 살면서 전세를 살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투자자인데요. 제가 투자를 한 기간이 13년인데요. 첫 시작은 당연히 국내 주식이었고 미국 주식만 거의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긴 시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갈수록 점점 더 집 없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집보다 주식이 더 좋은 이유를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주식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거래가 굉장히 쉽고 현금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거의 1초도 안 걸리죠. 사고 팔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 중개인도 필요가 없고요. 또 수수료도 굉장히 싸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 중개 수수료 굉장히 비싸게 주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대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제 주변에 지금 부동산 팔고 싶은데 못 파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집을 내놨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 협조적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딱히 그런 이유는 없지만 거래가 잘 안 되는 그런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피스텔 한 채를 너무너무 팔고 싶은데 안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부동산은 내가 팔고 싶어도 가격을 내려도 안 팔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가격을 좀 내리면 너무 빨리 팔리죠. 또 사고 싶으면 언제든 또 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금만 팔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가 거실만 판다던가 화장실만 판다던가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식은 내가 돈 필요한 만큼만 한 주만, 10주만, 100주만 이렇게 쪼개서 거래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뭐 세금이 별도로 나오지 않죠. 보유세라는 게 전혀 없는 게 바로 주식의 또 큰 장점입니다. 물론 국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죠. 하지만 기준이 50억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거의 안 되니까 안 팔면 세금이 없는 게 바로 주식이죠. 부동산은 일단 재산세 나오잖아요. 그리고 종부세라는 것도 있긴 하죠.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집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부동산 쪽은 세제 개편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잖아요. 어떻게 개편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느낌상으로는 어쨌든 조금 지금보다는 부담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제 주식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주식은 1등하는 거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1등하는 부동산 사려면 여러분 돈 얼마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1등하는 부동산은 바로 강남 쪽이잖아요. 강남 아파트 우리가 사려면 평당 얼마인가요, 여러분?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고 있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까지 탈탈 털어 넣어서 사고 싶어도 또 못 사는 게 바로 강남 아파트인데요. 주식은 시총 1등하는 삼성전자 여러분 정말
언제든 사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1등하는 회사 또 엔비디아 얼마든지 살 수 있죠. 빚 안 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소수점으로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1,000원만 투자하면 또 이런 기업의 주식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고, 또 이 기업들의 주가가 비싸지면 심지어 이걸 분할해 주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가격을 내려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래서 또 주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수익률도 부동산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 부동산은 워낙 덩어리가 크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만 막상 수익률로 비교해보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제가 호갱노노라는 앱에서 압구정 한양아파트의 수익률을 한번 이제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한양아파트 가격이 이제 호갱노노에서 입력된 가격, 그 최초 시점부터 지금까지 기간 수익률을 검색을 해보면 연평균 한 7, 8%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상 S&P 500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거 살 때 내 돈 주고 산 사람 별로 없을 거잖아요. 대출을 받았을 테니까 대출 이자 나가고, 아까 얘기했던 재산세 나가고, 종부세 나갈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살 때 취득세, 뭐 등록세 이런 것도 나왔을 거잖아요. 중개 수수료도 냈을 테고. 이런 비용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전체 수익률은 S&P 500보다도 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압구정 한양아파트, 뭐 현대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1등, 뭐 2등 이렇게 이제 시총으로 순위권 안에 있는 그런 부동산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주식도 상위권에 있는 주식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여러분 이 아파트 수익률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제가 2022년부터 매수한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벌써 1000%인데 거의 4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거의 10배니까 이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주식은 빚내서 사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자도 낼 필요 없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세금이 빵원이고,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금씩 팔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30일수록 주식 투자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집을 살 아직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무리해서 집을 사기보다는 주식으로 자산을 먼저 불린 다음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으로 아직까지 집을 안 사고 있고요. 그 덕분에 저는 오히려 제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상 집 살 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한 셈인데, 당연히 현금성 자산이 많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든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집을 옮기고 싶으면 또 언제든 편하게 부담 없이 집을 옮길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도 훨씬 좋더라고요. 내 집 없으면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도 정말 많은데요. 사실상 내 집이 없어서 불안한 것보다는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잃을까봐 이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집을 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내 집 없는 게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남동생은 시흥 쪽에 살고 있는데요. 원래 48평인가? 그 정도 하는 아파트에서 임대를 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를 정리를 하고 빌라로 집을 옮겼어요. 월세로 갔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의 월에 한 관리비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살면서 3억으로 투자를 한 거죠. 월배당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분배금을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받더라고요. 많이 나올 때는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좀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분배금으로 월세 관리비 다 내고도 돈이 남는 거죠. 남동생은 이제 이런 목돈을 집에 깔고 있는 게 좀 싫었다, 아까웠다 이런 말을 하던데, 저랑 이런 성향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남매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집 없는 이 불안감을 조금만 떨쳐내고 다른 선택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직까지 내가 내 집을 살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굴려서 거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수익률을 좀 더 키울 방법을 찾아서 충분히 돈을 불린 다음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학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아이를 둘 키우는 엄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도 잘 안 하고 학원도 많이 안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는 점점 더 AI의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앞으로의 세상에서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우리 아이들이 그 경쟁하는 그 무리 안에 끼어 있어야 될까?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해줘서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이들 앞으로 투자를 더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동네에 살면, 그래서 좋은 학교에 다니면 좋은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인맥은 AI와의 인맥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에서 어쩌면 사람보다는 로봇이나 AI와 더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서 저는 그 부분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니까 내 아이를 인성이 훌륭하고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로 키우면서 경제적인 부분은 학원비에 돈을 쏟기보다는 이런 투자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2030들은 좀 더 일찍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4050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저는 2030들이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 투자에만 몰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지나치게 빚을 내서 현재의 삶이 무너지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리해서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저렴하게 주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는 나한테도 좀 쓰고 내 노후, 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삶이 좀 더 여유롭고 윤택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정부도 좀 더 애써주고 그리고 우리도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 거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나는 부동산으로 내 자산을 불리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 심리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이런 정책들을 아무리 펼친다 해도 세상이 바뀌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인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 특히나 젊은 층들이 이런 마인드를 좀 바꿔서 그야말로 머니 무브를 해주면 삶의 질도 올라가고 내 노후도 좀 더 보장이 될 수 있고 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네이버에서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카페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저랑 함께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다면 링크를 클릭하셔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 오시면 꼭 등업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계속해서 투자를 분할 매수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더 열심히 매수하고 좀 더 단단하게 버티고 이렇게 하면서 장기 투자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인 마인드로 건강하게 재테크를 하면서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들 계시면 카페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하는 투자는 아무래도 시장이 힘들 때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랑 모여 있으면 그나마 좀 덜 불안하고 덜 무서울 수 있고 또 사람들이랑 같이 이런 시기를 잘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또 반드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시기가 오니까요. 그때까지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협상을 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